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3일 HLB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6개월치 보고서죠. 저번 시간에는 증선이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로열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 보고서에도 로열티 매출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사업보고서에서 로열티가 어떻게 찍혀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이번 반기보고서에서도 어디 항목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번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수수료 매출이 있습니다. 로열티는 자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준 뒤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 것이므로 수수료죠. 여기 수수료 매출에 리보세라닙 중국 로열티 59억 원이 적혀 있습니다.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기타 매출 사이에 수수료 매출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총 4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던 게 작년 사업보고서입니다. 올해 6개월치 반기보고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2번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기타 매출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매출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왜 없을까?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면요. 작년 사업보고서에는 로열티가 59억 원 찍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넘어왔죠. 3개월 1분기 보고서에는 로열티가 안 찍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반기 보고서에도 로열티가 안 찍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고서 중에서 1분기, 2분기 보고서에는 로열티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로열티가 찍히는 게 확인된 건 4분기 보고서입니다. 연말 결산 보고서죠. 3분기 보고서에 로열티가 찍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1분기, 2분기도 로열티가 찍히지 않았는데 3분기에 로열티가 찍힐 거라 예상하기에는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3분기에 로열티가 찍힌다면 1분기, 2분기는 패스하고 3분기, 4분기에 로열티 매출을 찍는다는 건데 이렇게 할 마땅한 이유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는 연말 결산 보고서에서 한 번에 정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석 같습니다. 항서제약에서 1년치 로열티를 정산한 뒤 한 번에 HLB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열티 매출은 연말 결산 보고서에 한 번 기재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는 저번 1분기 보고서를 관찰하면서 로열티가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구나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로열티 매출이 찍히지 않으면 남은 경우의 수는 결산 보고서에 찍히겠구나죠. 1년 정산인 겁니다. 로열티가 매 분기마다 찍히겠구나, 매 반기마다 찍히겠구나 라는 건 우리의 기대였을 뿐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이번 반기 보고서에 로열티가 찍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고 이제 1년마다 결산하는 거라고 거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의 로열티 수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 결산 보고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다음해 5월달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9개월 뒤죠. 로열티가 3개월마다 찍히는 것보다 12개월마다 찍히는 건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열티가 매분기 차근차근 찍히는 걸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건 눈으로 중간중간 확인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죠. 하지만 1년 동안 기다려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로열티가 제대로 들어오고는 있는지 로열티가 실제 예상액보다 낮은 건 아닌지 우려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중간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죠. 혹시나 로열티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공시에 특허권 양수도 계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HLB는 폴첸으로부터 리보세라닌 물질 특허를 인수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에 중국이 있으니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가 들어올지가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HLB의 계약을 살펴봤고요. 아래에는 엘레바의 계약이 있습니다. 둘 다 리보세라닙 계약이 있는데요. 같이 비교하면서 한 번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으로 보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엘레바는 어드벤첸으로부터 중국을 제외한 세계 판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계약대로라면 리보세라닙을 판매하고 나서 생긴 매출의 몇 퍼센트를
로열티로 어드벤첸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현재는 HLB가 어드벤첸으로부터 물질 특허를 인수한 상태죠. 위에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보면요, 2020년 9월에 HLB는 어드벤첸으로부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원래 2007년 계약대로라면 엘레바는 로열티를 어드벤첸에게 줘야 하지만 2020년 어드벤첸은 그 권리를 HL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레바는 이제 어드벤첸이 아니라 HLB에게 로열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엘레바는 HLB의 자회사죠. HLB가 엘레바고 엘레바가 곧 HLB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로열티는 HLB 그룹 내에서 거래가 될 뿐 밖으로 유출되진 않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겁니다. 엘레바에서 HLB로 로열티가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로열티는 내부적으로 주고받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HLB 그룹 외부에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죠. 중국 항서제약이 HLB에게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레바가 HLB에게 주는 로열티는 내부적인 로열티고요, 중국 항서제약이 HLB에게 주는 로열티는 외부적인 로열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만이 로열티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엘레바로부터 받는 로열티도 로열티 수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 돈이었는데 안 쓰면 돈이 굳었다, 돈을 벌었다고 표현하죠. 원래는 엘레바가 어드벤첸에게 로열티를 줘야 하는데 이제는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모회사 HLB에게 주는 거니까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비용으로 나갈 돈이었는데 안 나가니까 돈이 굳었죠. 그래서 이것도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엄연히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을 절약한 것이죠. 물론 현재 리보세라닙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로열티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NDA를 제출하고 FDA에서 시판허가를 승인해준다면 그때는 로열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엘레바에서 HLB로 이동하는 로열티죠. 여기까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리보세라닙 특허권과 로열티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리보세라닙 특허권 계약 금액은 2200만 불로 나와 있는데 엘레바의 판권 취득 계약 금액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를 못 해보는 건 아쉽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궁금하긴 하죠. 아래 별표 주석을 보면요, 계약 금액의 경우 중요 영업기밀에 해당되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 반기보고서의 리보세라닙 로열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